갑자기 쓰러지는 노인은 절대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몸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위험 신호가 쌓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신호들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어온 습관들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매일 걷고 약만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지켜본 수많은 환자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몸은 오히려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년의학을 30년 넘게 연구하며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온 박재현입니다. 왜 어떤 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또렷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큰 병이 없는데도 70대 중반부터 급격히 쇠약해지는지 저는 오래도록 그 이유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네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과 완전히 반대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드리고 누구나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수천 명의 환자 중에서 건강하게 장수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정적인 한 가지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네 가지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실 1.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다. 많은 어르신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걷기만 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만 볼을 채우기 위해 동네를 돌고 스스로에게 나는 그래도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숨은 그다지 차지 않는데도 허벅지 힘이 약해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 힘들고 작은 턱에 걸려도 휘청거리며 균형 검사를 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지런히 걷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79세의 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족과 이웃 모두가 저분처럼만 하면 오래 건강하시겠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운동을 나가기 전에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넘어짐이라고 생각했지만 골반과 허벅지에 심한 골절이 생겨 장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5%나 적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부지런히 걸었는데도 다리 근육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몸을 지탱해주는 핵심 근육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걷기는 심장과 폐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데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의 힘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70세를 넘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약 1.2%씩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힘이 빠지면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몸을 지탱하지 못해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나 많이 걸었는가 보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얼마나 사용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걷기에 더해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앉기 10회, 발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올라갔다 내려오기 10회,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로 서 있기 10초씩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릴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일어설 때 덜 힘들고 몇 주 후에는 몸의 중심이 훨씬 안정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걷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노년의 몸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안전하게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리를 붙잡아주는 근육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매일 걷는 시간 중 단 10분만이라도 근육을 깨우는 동작에 투자해 보십시오. 그 10분이 넘어짐과 골절을 막고 병원 침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두 다리로 일상을 지켜가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실이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을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점심부터 저녁까지 한꺼번에 물을 몰아 마시고 잠들기 전 갈증이 날까봐 컵 하나를 더 들이키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부담을 주고 피로와 부종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물을 몰아 마시면 그 영향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몸속에 머무르지 못하고 금방 혈관과 조직 사이를 떠돌며 다리와 얼굴에 부종을 만들고 신장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분을 걸러내기 위해 밤새 무리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또한 더 빠르고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고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가 되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라고 고민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물은 일정한 시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실 때 비로소 몸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고 점심 전에 물 한 컵은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습니다. 오후에 가볍게 활동한 뒤 마시는 물은 몸을 편안하게 식혀주며 잠들기 전에는 많은 양이 아니라 반 컵 정도만 마셔야 밤새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시간 조절만으로도 아침에 부기와 두통이 줄고 밤중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주지만 장과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몸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노년기의 몸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하루 총량을 억지로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마시되 4번의 황금 시간대에 맞춰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은 단순한 수분 보충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마시면 혈액 흐름이 개선되고 신장의 부담이 줄고 밤의 피로가 아침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마시는지에 집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이지만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실삼. 약은 수치를 낮추지만 몸속 필수 영양을 함께 빼앗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약만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으면 건강이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당 조절약을 먹으면 수치가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검사 결과가 좋아 보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수치를 조절한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 몸속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으며 이 결핍이 누적되면 피로, 근육경련, 손발 저림, 불면, 무기력감 같은 불편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마그네슘입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자주 나타나는 문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나고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며 심장의 박동이 순간적으로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 복용으로 인해 체내 마그네슘이 서서히 고갈된 결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를 약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노화라고 여긴 이 문제는 더욱 길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타민 B군입니다. 당 조절을 돕는 약을 오래 복용하면 비타민 B군, 특히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B1, B6, B12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손발이 저릿하고 걸을 때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싫다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는 호소 역시 이 결핍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기능은 조금만 흔들려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의 경우에는 세포 에너지 생성 과정에 필요한 보조 성분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조금만 활동해도 숨이 차고 몸 전체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노화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약으로 인해 방해받는 것입니다. 수치만 좋아진다고 해서 몸이 실제로 건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방법 없이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잘 익은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어 다리 경련과 피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기름이 풍부한 생선 한 조각만 더하면 필수 지방산과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성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은 마그네슘을 채우는 데 탁월하며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부담도 없지만 약 때문에 생긴 영양의 빈틈을 메우는 데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약은 필요합니다.
수치를 조절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니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이 주는 이득 뒤에는 영양 결핍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도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해지고 잠이 오지 않고 몸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약이 가져가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식탁에 바나나 한 개, 생선 한 조각, 견과류 한 줌을 올려보십시오.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여러분의 하루 에너지와 밤의 편안함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진실 4. 외로움은 담배보다 더 치명적인 보이지 않는 질병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이유를 사람들은 대개 근육 감소나 만성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진짜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상처도 없고 열도 나지 않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거의 없지만 몸속에서는 마치 천천히 타오르는 불처럼 건강을 지속적으로 갉아먹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 물질은 혈관과 면역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무너뜨리고 심장 박동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작은 감정 변화에도 몸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외로움이 장기화되면 정신적인 영향도 더욱 심해집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줄고 웃을 일이 사라지면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고 식사도 맛이 없으며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집중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활동을 줄여버리고 이로 인해 기억력과 사고 능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나이가 확 든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외로움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날이 여러 날 이어지면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슬픔으로 채워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매우 실제적이고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의 위험만큼이나 놀라운 점은 아주 작은 행동으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단 10분의 대화가 외로움이 만들어낸 염증 반응을 눈에 띄게 줄이고 심장과 뇌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특별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랜 친구, 동네 지인, 혹은 잠깐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연결되는 순간 그 자체입니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생기고 며칠 동안 쌓여있던 불안과 답답함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혼자 걷는 산책 대신 누군가와 함께 걷는 10분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눈을 마주치며 나누는 한 번의 웃음,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지만 연결은 즉시 생명력을 불러옵니다. 오늘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대화가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단 10분의 연결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외로움이 여러분의 생명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건강을 잃는 과정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반복된 작은 실수들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로잡아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아래 5가지 황금 습관은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노년의 몸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핵심 원칙입니다. 하루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컨디션이 달라지며 한 달이면 왜 이렇게 젊어졌냐는 말을 들을 만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관 1.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혈액 깨우기. 아침은 하루 중 혈액이 가장 끈적한 시간대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무거워지고 순환 속도는 느려지며 심장과 뇌는 부담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이 들어가면 굳었던 혈액이 부드럽게 풀리고 몸속 장기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은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기를 편안하게 열어주며 전날의 피로가 몸에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뇌졸중과 심장 부담을 줄이고 아침의 무거움을 크게 완화합니다. 습관 2.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로 핵심 근육 깨우기. 물을 마신 후 바로 이어서 해야 할 동작이 있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앉기 10회. 이 동작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같은 생존 근육을 동시에 깨워줍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이 다리의 중심 근육인데 이곳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하루 1분 단 10회만 꾸준히 해도 다리의 힘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침 근육 활성화는 하루 전체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습관 3. 점심 식탁에 생선 한 조각 플러스 견과류 한 줌 올리기. 점심 식사는 하루 에너지의 균형을 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기름진 생선 한 조각만 추가해도 혈관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생선 속 지방산은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뇌 기능을 돕고 만성 염증을 낮추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식사 후 견과류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약을 복용하며 빠져나가기 쉬운 마그네슘과 미량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이는 다리 경련, 손발 저림, 무기력감, 피로 누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몸의 기초보수 역할을 합니다. 습관사 오후 10분 햇빛 팔아 까치발 10회로 순환 되살리기. 오후는 몸과 마음이 가장 쉽게 무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볍게 외출해 10분만 햇빛을 쐬며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면역 기능을 부드럽게 끌어올립니다. 걷는 중간에 까치발 들기 10회를 더해보십시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으로 종아리가 움직이면 혈액이 위로 밀려 올라가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리 붓기, 저림, 저녁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습관 5. 잠들기 전 10분 대화 플러스 따뜻한 물 반 컵으로 마음 정리하기.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은 저녁입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 시스템을 흔들며 잠의 질까지 무너뜨리는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이때 누군가에게 단 10분만 전화해 보십시오. 대화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주고받는 순간 뇌는 안정 신호를 보내고 긴장이 풀리며 마음속에 따뜻함이 생깁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는 따뜻한 물 반 컵으로 몸을 부드럽게 식혀주십시오. 과하지 않은 이 반컵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몸의 이완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결코 어렵지 않지만 몸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핵심 동작이자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눈 뜨는 순간 몸의 가벼움과 마음의 안정이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결코 거창한 의학 지식도 따라하기 어려운 특별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물 한 컵, 의자에서 일어나기, 생선 한 조각과 견과류 한 줌, 10분의 햇빛, 그리고 따뜻한 대화 한 번. 아주 단순한 5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살아나고 삶의 흐름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바로잡으면 내일의 몸이 반응합니다. 오늘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내일 아침에 무거움이 줄고, 오늘 의자에서 10번 일어나면 이틀 뒤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돌려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끄고 이전과 같은 하루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 단지 5가지 습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오늘은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삶은 더 건강하고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